안녕하세요. 매일 저녁 8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톡톡한 주선생, 저는 생방송 진행을 맡은 김민소입니다. 저희 톡톡한 주선생에서는 넘치는 정보, 복잡한 자료는 이제 그만 여러분의 주식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는 주식 멘토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문가님 모시고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두 가지 이슈 분석해 드릴 거고요. 또 생방송 공략주죠. 앞으로 시장에서 유망하게 움직여줄 히든 종목까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저희 톡톡한 주선생만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죠. 오늘 함께 하시는 전문가님이 이슈 분석을 진행하시는 동안 그 이슈에서 탑픽으로 보고 있는 종목 매수, 매도, 손절까지 명확하게 기입해서요. 종목 자료집으로 톡방 안에다가 업로드를 해드릴 겁니다. 다만 이 종목 자료집은 방송 끝남과 동시에 곧바로 삭제가 되니까요. 이 시간 안에 8시 50분까지 자료집을 저장하시거나 확인을 하셔야 한다는 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톡톡한 주선생 함께 해주실 우리 리치 전문가님 소개로 이어가 볼게요. 우리 리치 전문가님은 전문가님들만 출전하는 대회에서 압도적으로 무려 2번의 우승을 거머쥐신 분인데요. 그런 저력이 있는 만큼 또 전문가님들의 멘토라고도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님에게는 전문가님들의 전문가다라는 수식어도 따라다니고 있는데요. 역시나 실력도 그것을 또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2달 동안 수익률만 무려 270% 넘게 달성을 해주고 계시고요. 이 2달 동안 손절 10% 이내로만 종목에 대한 매매 전략까지 함께 제시를 해주시는 분입니다. 네, 오늘은 이러한 리치 전문가님과 함께 50분 알차고 유익한 투자 아이디어들 나눠볼 거고요.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 톡방 오늘도 어김없이 활짝 열어드릴 겁니다. 입장 방법 2가지 준비가 돼 있고 하단에 나가고 있죠. 샵 3989번으로 리치 2글자 문자로 전송을 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의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8시 50분까지 자유롭게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시간 안에만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더욱이 2023년의 마지막 입장 기회이니만큼 이 기회 꼭 잡으셔서 다가오는 2024년에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 랠리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톡톡한 주선생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2023년 정말 단 하루의 거래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2024년 또 시장 대비 대응 전략 촘촘하게 세워가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내년 초 시장 대비까지 저희 톡톡한 주선생 그리고 우리 리치 전문가님과 함께 발 맞춰서 대응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2가지 꼼꼼하게 한 번 더 안내해 드립니다. 받는 이에 샵 3989번 입력하시고 문자 내용에 리치 단 2글자 입력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혹은 우측 하단에 QR코드 생성돼 있습니다. 8시 50분까지 계속해서 띄워드릴 거니까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이용하셔서 이 QR코드 스캔하시고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의 마지막 입장 기회이니만큼 오늘 꼭 들어오셔서 2024년도 시장 대비 저희와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장 방법도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렸으니까 우리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전문가님 만나서 인사 나눠보시죠.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또 잘 보내셨을까요? 예, 잘 보냈습니다. 아주 좋은 곳에서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네.
더 때깔이 좋아 보이시는데. 그런가요? 네. 살이 찐 것 같은데요, 지금. 아니요, 네. 아니요. 더 좋아 보이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먼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함께 여는 전문가 리치입니다. 자,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일단 지난 한 주부터 이번 주까지 뭐랄까 장 자체가 그렇게 썩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기분으로 연말을 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뭐 굉장히 좀 탄력이 뭐 막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무너지지 않고 계속 견제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시장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이 긍정적인 시장에서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수익률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매주 뵙지만 매주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더 좋은 종목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리츠 전문가님은 전문가님 중에 전문가님이시죠. 전문가님들만 출전하시는 실전 투자 대회에서 압도적으로 우승을 또 거머쥐시면서 그러한 실력을 바탕으로 저희에게 또 수익을 차곡차곡 챙겨주고 계십니다. 또 이번 2달 가량 또 최근 시장에서 어떠한 종목들을 공략해 주셨고 또 얼마큼의 수익을 만들어 주셨는지 그 결과부터 수익률표를 통해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일단 수익률표 타이틀 그대로 톡방 안에서 무료로 제공해 주신 종목들이고 수익들입니다. 즉 전문가님과 함께 매매만 하셨더라도 단돈 1원도 들지 않고 총합 270%가 넘는 수익을 또 손쉽게 매매 타점 다 받아보시면서 챙겨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노란 톡방 안에 계신 분들은 이미 다 챙겨가신 종목들인데요. 일단 연말에 수익 시상식을 연다면 바로 이 종목이 최고의 수익률 상을 차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히든 종목이었고 또 최근 시장에서 핫하게 또 뜨겁게 달궜던 의료 AI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일단 눈이 탄 종목만으로도 51%가 넘는 큼지막한 수익 또 쌓아주셨고요. 한글과 컴퓨터로도 30%의 수익 만들어주셨고 코스모 화학, 마크로젠, 노바텍 같은 경우도 20%그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일단 보유기간도 살펴보면 일단 단타는 단타대로 또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종목들은 중장기적으로까지 시장 흐름 또 종목의 흐름에 맞게끔 이러한 전략들 제시해 주시면서 매도 사인 챙겨주시면서 수익을 만들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님과 함께 하셨더라면요. 2달만 함께 하셨더라도 270%가 넘는 수익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로 옮겨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전문가님이 차트상 그래프가 저점에 닿았을 때만 진입을 하시면서 안전하게 매매를 해주시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전문가님과 나도 함께 수익을 챙겨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노란 톡방 안으로 들어오시고 당장 다음 주부터 시장 대응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2가지 계속해서 안내가 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익률표 살펴봤고요. 그럼 이제는 2024년을 앞두고 시장 흐름도 어떻게 될지 이러한 실력 있는 전문가님이 보는 시장은 어떨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과 시장 이야기 바로 나눠보시죠. 전문가님, 네. 일단 시장 점검부터 또 한 해를 마무리해보는 이 시점에서 또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시장을 간단하게 점검을 하자면은 네. 연말에는 장이 매우 좋았다. 네. 하지만 연말 되기 전에 10월 달까지는 장이 매우 안 좋았다. 힘들었다. 그러니까 온탕과 냉탕을 계속 반복했던 한 해가 아니었던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네. 올해 초부터는 좀 시장이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올해 8월 말이었죠. 8월 말 그리고 9월 1일 날 단기 최고가를 찍고 난 다음에 지수가 이제 급격하게 10월 말까지 빠지는 약 한 3개월 가까이를 지수가 주구장창 빠졌습니다. 네. 주구장창 빠졌는데 빠질 때도 이게 이렇게 쫙 빠져버리면 되는데 빠졌다가 살짝 반등 주고 다시 또 빠지고 살짝 반등 빠지고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더더욱 손실률이 커지게 되는 거죠. 네. 예, 지치고 힘들고 다만 그렇게 빠지고 있는 장에서도 시청자분들한테 저는 단 한 종목도 손절 드리지 않았다는 그럼요. 거. 네. 저는 그 빠지고 있는 와중에도 수익을 내고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 2달 동안 한 270% 좀 넘게 수익이 났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300%가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시 아직 정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정리 안 한 종목들은 빼고요. 정리한 종목들만 한 270%가 넘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최근 2달 넘게 지금 한 종목도 손절이 당한 게 없습니다. 손실 난 게 없는데 손절을 10%만 잡아도 제가 보통 손절 한 7%에서 9%만 잡고 들어가거든요. 7%에서 9%만 잡고 여러분들께 시청자분들께 안내를 해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락장에서도 2달 전에는 분명히 하락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상승장이지만은 네. 2달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하락장이었는데 그 하락장에서도 단 한 종목도 손절이 안 당했다는 거. 그거는 이제 그만큼 바닥에서 종목을 바닥을 다지고 있는 종목들 들어가면은 손절을 7%나 9%만 잡아도 손절이 되지 않는다는 거. 심지어 굉장히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일단은 시장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좋다까지는 아니어도 매우 네. 좋은 편이다. 또 그리고 이제 양호하죠. 양호하죠. 양호보다는 좀 더 나은 탄력이 발언이 있네요. 없을까요? 좀 좋은 편이다. 네. 이 정도. 예. 우리 민소 앵커님처럼 뭐랄까 좀 아름다운 장이 되면 좋은데 아름답기까지는 안 하고 그냥 적당히 프레티 예쁜 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들이 돌아왔다. 조금씩 돌아오고 있고 좀 돌아왔다. 어느 정도 돌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밀려도 눌림이 들어와도 많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형국으로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 이제 방송 끝나고 이제 며칠 후에 저는 이제 해외로 저는 따뜻한 나라에 좀 있다가 며칠 만에 이제 왔는데 자 어쨌든 간에 시장 자체가 장이 건강합니다. 지금은 건강한 장이에요. 건강한 장이다 보니까 지수가 밀려도 많이 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눌림이 들어오면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그리고 일단은 악재가 될 수 있는 거는 그닥 많지가 않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뭐 조금 이따도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일단은 주식시장에 호재가 나올 게 더 많고 악재보다는 호재가 좀 더 많다. 다만 조심해야 될 거는 지금 이미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 과열 구간이라는 거는 사실이다. 그 부분 단기 과열이다 보니까 시장이 한꺼번에 쭉쭉쭉 올라가는 흐름보다는 고점을 살짝 갱신하고 다시 살짝 밀렸다가 고점을 다시 갱신하고 살짝 밀렸다가 이런 반복적인 우상향 박스권 그림의 형태로 흘러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시장을 좀 간략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중요하다라고 재초 강조를 해주셨는데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에서 외국인이 물량을 담아내면서 양시장 빨간불을 또 지켜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전문가님이 바라보는 시장도 궁금합니다. 시장 점검도 좀 간략하게 좀 풀어주실까요? 간략하게 풀지는 못하고 자세하게 좀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지금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시장이 왜 악재보다 호재가 나올 게 많냐? 여러분들 다 잘 아시잖아요. 미국의 우리 앵커님도 잘 아시잖아요. 금리, 네. 기준금리가 인하 기대감이 인하 한층 더 기대감. 커져서 예. 네. 인하 기대감이 커져서 이만큼 올라왔어요. 네. 다만 조심해야 될 거는 패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 과거를 복습하면서 네. 과거를 공부하면서 과거를 답습하면서 미래를 예상하는 거죠. 네. 미래를 예상하고 다만 그 예상이 정확한 그 분석에 의해서 토대에 의해서 딱 되어야지 그게 아니라 나는 이 종목이 오를 것 같아 대충 A, B, C, D 종목이 있는데 A는 떨어지고 B는 오를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죠. 네. 자 일단 시장이 기존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시장의 패턴이 어떠했느냐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 앵커님은? 미국이 금리를 인하했을 때 우리 네. 상태요? 네, 미국이 이전에도 금리를 올렸다가 내리고 또 네. 올렸다가 내리고 이랬었는데 네. 미국이 금리를 딱 인하를 했어요. 그러면 인하했을 때 당시에 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약간 정체되지 않을까요? 약간 비슷했습니다. 오. 우리 앵커님이 요즘에 공부를 좀 많이 하시나 봐요. 자, 네. 시장이 막상 인하를 한다라고 딱 발표를 하면은 네. 시장은 단기 눌림이 들어옵니다. 눌림 또는 약간의 조정이 들어옵니다. 네. 그 이유는 기대감이 와 있는 상태에서 뉴스가 딱 떠버리면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뉴스가 네. 딱 뜨면은 일단은 시장의 기대감이 이제 다운되게 되죠. 이제 알 거 다 알았으니까 시장에 가이드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을 받습니다. 약간의 조정을 받는데 그거는 약간의 조정이 될 뿐이지 시장의 추세를 거스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네. 잠깐 이제 계단에 내려가가지고 잠깐 쉬는 거예요. 쉬었다가 다시 쭉 올라가는 거죠. 시장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99.99% 무조건 올라갑니다. 왜냐? 네. 금리하고 주식시장은 반비례예요.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은 유동성 자체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게 자금이 다 어디로 흘러들어가냐? 주식시장으로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풍부하면은 주식시장은 당연히 주가가 상승을 견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물론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린 거는 특별한 상황이 안 생겼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 굉장히 큰 전쟁을 치르거나 또는 굉장히 뭔가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굉장히 크게 터지거나
이런 상황이 안 생겼을 때를 기본 베이스로 네. 하는 거고, 근데 미국이 금리 인하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 뭐 약간 잘 자라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있어도 크게 문제치는 않는다는 거. 그대로 시장은 우상향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 다만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거는 그러한 이제 발표들이 나오게 되면은 시장이 단기 약간 조정 국면이 한 번은 온다. 한 번 또는 두 번이 온다. 그때가 여러분들은 집중적으로 오히려 더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미국의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요즘에 기사들 많이 나오죠. 금리 인하가 최근에 뭐 3월 달에 또는 2월 달에 될 수 있다 뭐 이러고 있는데 3월 초에. 그런 기사들 믿지 마세요. 기사는 자꾸 여러분들을 현혹시키는 거지. 미국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베이스 요건 자체가 2월, 3월에는 베이스 요건 자체가 안 됩니다. 예, 1분기에는 인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예, 발표를 2월, 3월 정도에 할 수는 있겠죠. 다만 2월, 3월에 금리를 인하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는 거는 2분기 정도가 적정한 수준이지 않겠느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1분기를 떠나서 뭐 2월 달에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걸러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장 자체가 금리 인하를 할 거는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기정사실이 됐지만은 다만 여러분들이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함에 있어서 지금 당장 따라가는 것보다는 눌림이 들어왔을 때 따라가는 게 더 낫다.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로, 자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나라 장이 이 노란색 밴드 안으로 들어오면은 제가 좋다 그랬죠. 노란색 밴드 안으로 들어오면 노란색 밴드를 깨지 않는다라고 누누이 이전 방송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노란색 밴드 안에서도 이 자리 아래쪽에서 공략을 하셔야지, 이 위쪽 자리에서 공략을 하시면요, 여러분들은 단가가 10,000원짜리 종목을 10,000원에 사느냐, 10,000원짜리 종목을 9,000원에 사느냐, 또는 10,000원짜리 종목을 11,000원에 사느냐, 갭이 굉장히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이렇게 해서 눌림목이 분명히 들어옵니다. 자, 내일 우리나라 장이 내일을 기점으로 해서 2023년의 증시의 마지막 날이 됩니다. 마지막 날이 되는데 마지막 날 무난하게 잘 끝날 것 같고요. 뭐 특별하게 크게 하락하지도 않을 것이고, 상승이 일어났으면 일어났지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존 베이스 자체가 들어온 게 많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시장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눌림목이 다음 주 정도의 눌림목이 조금 들어오거나 뭐 그 다음 주에 들어온다면은 거기서 오히려 조금 지수를 추정할 수 있는 분야들 섹터를 넣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드레싱 효과로 지수가 큰 폭으로 밀리지는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박스권에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시장이 박스권으로 움직인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박스권 상단에서 매수할 게 아니라 하단에서 매수하시는 게 맞겠죠. 제가 이 부분은 종목 수익률 자랑할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어쨌든 여러분들은 항상 시장을 대응할 때 종목이나 주식이나 일반 시장을 대응할 때 바닥에서 매수하는 기법을 좀 배우셔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하 기대감이 한층 더 커지면서 최근 시장에서 미증시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우리 국내장도 양시장 모두에서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단기적으로 또 중장기적으로까지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어떠한 매매 전략이 유효할지는 전문가님의 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상세하게 잡아드릴 거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죠.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샵 3989번으로 리치 두 글자 입력 후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이 방법이 좀 번거롭다, 헷갈린다라고 하시는 분들 간편하고 빠르게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시 50분까지 들어와 주시면 된다는 점 재차 강조해 드리겠고요. 또 들어오신다면 이렇게 시장 흐름에 맞게끔 종목과 수익까지 함께 제시를 해 주십니다. 전문가님 수익률표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일단 상단의 루닉 같은 경우 한 종목으로 50% 이상의 수익을 챙겨주셨고, 또 적게가 롯데칠성, 하이트진로와 같이 약 9%의 수익을 챙겨주십니다. 이렇게 한 종목만으로도 9% 또 그 이상 50% 이상의 수익을 챙겨주실 수가 있는 분이고요. 또 마크로젠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진입한 그 다음 날 바로 또 불기둥을 쏘아 올리면서 약 24%라는 큰 수익을 하루 만에 또 치고 빠지는 전략을 바탕으로 챙겨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종목, 또 시장 흐름에 맞게끔 전략과
전문가님과 함께 제시를 해주시니까요. 함께 대응을 해보면서 수익 행진 여러분도 동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 수익률표 다시 한번 되돌아보니까 또 올 한 해를 마무리해보면서 우리의 효자 종목들 또 몇 개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회화 종목은 아무리 봐도 루닛 같은데 우리 네. 앵커님이 지금 루닛 50% 약간 넘게라고 말씀하셨는데 틀렸어요. 한 번 더 있습니다. 자, 루닛 같은 정말요? 경우는 추가로 한 번 더. 6%의 수익을 그렇죠. 더해주셨군요. 네, 추가로 네. 아직 정리 안 했고 업데이트가 안 됐네요. 업데이트 우리 앵커님의 매를 업데이트를 한번 하셔야 된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네. 제가 종목에 대해서 네. 간략하게 조금 약간 도움 말씀 좀 도움 풀어주시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루닛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한테 효자 종목이다. 그쵸. 왜냐면은 우리가 매매를 루닛을 매수를 한 게 딱 2번 있어요. 네. 딱 2번 있는데 첫 번째는 51% 정도 수익이 났죠. 어마무시하죠.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좋았죠. 네. 그리고 근데 루닛 같은 경우는 솔직히 51% 먹어도 제가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해요. 왜냐? 변동폭이 좀 좋아요. 좋다 보니까 루닛 같은 경우는 50% 먹어도 다른 종목이 한 30%다 이렇게 생각하는 개념입니다. 저는. 그래도 그럴 때. 시청자분들은 50%라는 수익이 그 당시에는 정말 힘들었던 그쵸. 장이었기 힘들었던 때문에 장이었죠. 네, 상대적으로 더 큰 수익으로 보일 수가 맞습니다. 있겠죠. 그때 루닛이 수익 날 때만 네. 해도 장이 이렇게 정말 힘들었- 쓱쓱 상승하는 장은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네. 네. 하락하고 하락골에서 머무르던 장이었기 때문에 루닛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효자 종목이 됐었는데 자 일단은 루닛 같은 경우는 51% 정도의 수익을 내고 난 다음에 불과 어제였습니다. 어제. 자 보시죠. 어제 12월 26일.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12월 26일 어제 루닛을 보이시죠? 톡방에 79,200원. 네. 79,200원에 바로 아침 몇 시인가요? 9시. 오전 9시 14분이네요. 네. 오전 9시 14분에 우리 앵커님은 주무시고 계실 시간에 미인은 장꾸러기. 아닙니다. 예. 자, 오전 9시 14분에 제가 말씀을 여기 톡방에다가 이대로 안내해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시청자분들 여러분이 계시는 톡방, 지금 계시는 톡방이에요. 보이시죠? 지금 계시는 톡방에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 자 79,200원에 매수를 하겠습니다.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근데 지금 얼마죠? 83,900원. 오늘 장에 이제 하루 만에 이제 한 6% 정도 났는데 아직 정리 안 해요. 자, 이 종목을 어떻게 잡느냐? 그러면 이런 종목을 어떻게 잡느냐? 이전에 잡았을 때는 어떻게 잡았고 어제는 왜 잡았느냐?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네. 궁금하시지 않아요? 제가 뭐 신발이 들려가지고 갑자기 쭉쭉 떨어지고 있는 종목을 갑자기 어제 들어갔을까요? 이유가 있죠. 자, 이거 원래 이런 거는 생방송에서 해드리면 안 되는데 고급 정보인데 네. 제가 살짝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루닛 같은 경우는 이 라인 자체가 있습니다. 일단은 자, 이 자리가 이전에 올라왔을 때 강한 저항을 맞았고, 강한 저항을 맞고 물량이 쏟아지던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런 자리들은 이제 내려올 때는 강한 저항은 강한 지지가 됩니다. 그런 변곡점이라는 구간인데 그 구간이 루닛이 65,000원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매수를 했던 거는 66,000원 정도 되죠.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이때까지만 해도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안 좋을 때였어요. 시장이 막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루닛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 불과 며칠 만에 50% 가까이 수익이 원래는 50% 넘게 나왔거든요. 근데 한 58% 나왔는데 거기까지 제가 맞추지는 못했고요. 예. 이 자리, 10만 원 자리에서 이제 정리를 했죠. 99,800원 자리에서 정리를 했는데 올라간 거는 뭐 한 10만 8천 원까지 올라가긴 했습니다. 한 뭐 60% 가까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제가 그 자리까지 맞추기에는 뭐 신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수익이 났던 종목을 한 번 더 패겠다. 물론 이제 패겠다 그러면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은 한 번 더 패겠다는 뜻은 한 번 더 수익을 내겠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 번 더 수익을 내겠다 해서 어제장에 제가 진입을 했습니다. 자, 루닛이 어제까지만 해도 몇 거래일 하락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자, 보세요. 1거래일, 2거래일, 3거래일, 4거래일, 5거래일, 6거래일, 7거래일. 어제까지 정확히 7거래일을 계속 하락했습니다. 계속 하락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종목을 왜 갑자기 어제 잡았을까요? 자, 항상 이걸 보셔야 됩니다. 기본 베이스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재무제표가 베이스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차트도 기본 베이스가 돼야 되지만은 무조건 차트를 맹신해서는 안 된다. 다만 기본적인 개념은 차트에 녹아져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자, 차트에서 하단에서 올라오는 추세선이 있습니다. 두 개의 추세선이 있어요.
근데 그 두 개의 추세선이 거의 평행을 이루면서 달리는데 이 추세선을 견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체크를 굉장히 유심해야 됩니다. 근데 어제 오전장에 보니까 이 추세선을 쉽게 깨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예. 보이더라고요. 이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은 이게 추세선을 깰 모양인가, 추세선을 깨지 않을 모양인가 이게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별하는지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살포시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추세선 보시면은 추세선을 견지하고 있죠. 이 추세선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선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여장에 루닉 같은 경우에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진입을 했는데 제가 조금 약간 루닉과 네. 루닉과 좀 사랑하는 사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요. 들어가기만 하면 자꾸 루닛이 하루 만에 상승을 해주네요. 하루 만에 상승을 해버리니까 좀 하고도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란톡방에서는 오늘 루닛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꺼냈습니다. 왜냐? 좀 무한하더라고요. 너무 잘 맞추시니까. 근데 제가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약바이오 귀신이다. 물론 그쵸. 루닛이 제약바이오라고 얘기하기에는 애매하죠. 네. 의료기기니까 인공지능 그래도 의료기기. 좀 어느 정도는 엮여 있겠죠. 그렇죠. 한 발 이렇게 걸치고 있는 거죠. 반만 제약바이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자, 그래서 이렇게 견제하고 있는 종목들을 진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 루닉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제 장에 들어가서 이미 이제 6% 추가 수익이에요. 앵커님이 아까 아침에 수익률 자랑했을 때 거기에 6%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10% 이하짜리든 다 빼버렸습니다. 10% 이하는 수익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0% 이하는 수익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10% 이하에서는 정리를 거의 안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는 뭐 코스모 화학이 있고 그 다음 뭐 25% 정도 수익 났고요.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쉽게도 고점에서 다 정리 못하고 아직까지 절반을 들고 있는 종목이에요. 오래됐습니다. 지금 한 달 반 가까이 들고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절반은 그냥 제가 그때도 한 2, 3주 전에도 생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절반은 본절되기 전까지 끌고 간다. 예. 얼마 전에 41,000원 넘게 나왔었는데 이때까지 기다려가지고 30% 먹기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네. 한 달 반을 기다렸는데 한 달 반 거의 2달 가까이 됐는데 2달 동안 30% 먹는 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리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다시 이제 조금 밀렸는데 그래도 뭐 20% 넘게 지금 나머지 절반도 수익 중인데 기다려 보겠습니다. 코스모학이 얼마를 가는지. 전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으로 100% 낼 수 있다라고 판단은 하는데 네. 시간이 걸린다는 거. 시간이 걸릴 뿐 잠깐 기다려야 된다는 거. 네. 자, 어쨌든 절반은 남아 있는 종목 중에 하나. 그리고 이제 뭐 서브 T&D 뭐 20% 정도 수익 냈고요. 마찬가지로 마크로젠 같은 경우는 좀 스펙타클했죠. 제가 생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주셨는데 소개를 할 때 우리 앵커님이 소개를 했죠. 제가 제약바이오 뭐다? 귀신이다. 우리 앵커님이 요즘에 많이 똑똑해지고 계시는 것 같아. 원래 다행입니다. 똑똑하셨지만은 좀 더 IQ 공부하시는 거 아니시죠? 네. 자, 어쨌든 간에 제약바이오 귀신이다. 제가 지금 제약바이오 드렸는데요. 지금 여러분 수익률표에 안 들어간 종목들 그거 알죠? 이거 뭔지 아시죠? 이거. 자, 이게 뭔가요? 네. 우루사, 그쵸. 대웅제약이었죠. 대웅제약도 우리 들고 있어요. 근데 네. 아예 지금 수익률표에 포함도 안 시켰습니다. 왜냐? 좀 네. 아직은 미미한 수익이어서. 미미하지도 않아요. 10% 그래요? 가까이 됐습니다. 오 진짜요? 그런데 올려주셔야 아, 되는 거 아니에요? 올려줘야 되는데 네. 칸수가 너무 없더라고요. 맞아요. 거의 한 20개 정도를 네,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힘들어요 만드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앵커님 방송국에서 올려준 수익률표 보니까 글씨가 잘 안 작아서 보여요. 너무 많아서 수익이. 안 보여서 제가 다 빼버렸습니다. 다 빼버리고 네. 그냥 이제 오늘 방송에서 얘기할 것만 넣자. 네. 근데 이제 대웅제약은 그렇게만 해도 270입니다. 그렇게만 해도 270이에요. 그런 거 이제 포함하면은 300이 넘는다니까요. 네. 그런데 문제는 한 종목도 손절이 안 됐다는 거. 저는 이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문가가 수익을 내야 되는 게 당연하죠. 네.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 많이 내는 것도 좋지만은 손절되는 종목이 없어야 됩니다. 손절되는 종목이 물론 없을 수는 없겠죠. 적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5개 손절이 됐다. 그럼 10개는 수익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어쨌든 간에 마크로젠 같은 경우는 제가 제약바이오 귀신이다 얘기한 다음에 오늘 이렇게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고 그 다음날 바로 딱 잡았어요. 그랬더니 그날 바로 급등이 나와버렸다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그 다음날 바로 그냥 한 매수가 대비 30% 가까이 나와버리는 이런 종목이었죠. 바로 목표가 나와서 바로 정리했던 종목. 자, 그리고 뭐 한글컴퓨터도 한 30% 정도 수익 났고, 자, 이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만 여러분들께 앞으로 더 수익 드릴 게 많다. 그리고 제가 항상 생방송에서 가지고 나온 이슈 종목이나 히든 종목 눈여겨보십시오. 그 종목들 지금까지 안 간 종목들이 단 한 종목도 없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슈 정보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낙폭을 키워갔던 10월 마지막 장부터 최근 시장까지 이 2달가량 우리 전문가님은 계속해서 수익을 크게 쌓아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2달 동안 10종목만으로도 무려 270%가 넘는 수익을 챙겨보실 수가 있었고요. 또 무결점 매매 전략까지 함께 제시해 주시면서 손절 없고요. 손실도 10% 이내로 잡으면서 계속해서 크나큰 수익을 여러분께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닉 같은 경우도 한 종목만으로도 오늘 6% 수익 더해지면서 57%라는 총 수익을 챙겨 볼 수가 있었고요.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도 최근 시장에서 절반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26%의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 마크로젠 같은 경우도 하루 만에 약 24%의 수익 챙겨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와 같은 종목들 계속해서 챙겨 보실 분들은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빠르게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혹은 받는 사람의 샵 3989번 입력하시고 리치 두 글자 입력 후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꼭 참고하셔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서 오늘 시장에서 뜨거웠던 이슈 바로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이 들고 와주신 첫 번째 섹터는 배터리 및 반도체 분야입니다. 2023년 하면 사실 2차 전지, 에코프로 그룹주들을 빼놓으면 또 형용할 말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배터리가 사실 요즘은 좀 미미했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네. 솔직히 못난 뭐랄까 못난 오리 알 그쵸. 오리 새끼 들고 그 계신 정도였죠. 분들 마음 속알이 엄청 하셨을 것 같은데 아직도 소라리 죽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님이 들고 온 키워드가 더 궁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들고 있는 종목 중에 배터리 2차 전지 관련주만 유일하게 물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왜냐? 개인들이 가장 많이 물려 있는 종목이 업종이 2차 전지예요. 네. 왜 그러냐면은 개인들이 가장 많이 투자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뭘 것 같아요? 개인들이 에코프로 아닌가요? 그렇죠. 네. 아, 우리 앵커님 요즘에 너무 똑똑해가지고 내가 이제 논리질을 못하겠는데, 자, 에코프로가 개인들이 가장 많이 물려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 물론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려있다 말다 판단할 수 없겠죠. 그렇죠. 자, 다만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장이 핫했죠. 네. 이 종목 에코프로 제가 옛날에 추천드렸을 때 1년 반 전에 불과 10만 원짜리 종목이었습니다. 네. 10만 원짜리 종목이 150만 원까지 올라왔죠. 맞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주로 개인들이 어디서 가장 많이 샀냐? 110만 원, 20만 원대에서 굉장히 많이 진입을 했습니다. 지금은 반토막 나 있는데, 자, 일단은 제가 이제 오늘 들고 온 게 배터리 종목을 2차 전지 관련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저는 2차 전지 관련 종목을 들어가도 몇 개 들어갔습니다. 코스모학도 2차 전지 네, 맞아요. 배터리 관련주고 다 좋은 수익 잘 냈습니다. 다만 이 배터리 관련된 종목이 안 좋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종목인데 과열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봅시다. 자, 배터리 업종의 부활. 자, 제목을 제가 하나 오늘 만들어 왔습니다. 배터리 업종의 부활 가능할 것인가? 오. 자, 일단은 업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들어가 볼 텐데요. 자, 2차 전지 관련 업종이 어떠냐? 일단 이 현실을 직시합시다. 여러분들, 지금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현실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업황 어떠냐? 좋지 않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업황 자체는 솔직히 낙관적보다는 비관적이 좀 더 높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관련주들이 조정을 좀 받았던 거고요. 다만 이제 유일하게 올라갔던 종목들이 있죠. 우리 앵커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유일하게 올라갔던 종목들 몇 개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의 상승률을 다 이끌었던 거. 끝에 머티 들어가는 애들. 예. 네. 에코프로 머티, LS 머티. LS 머티. 예. 네. 이런 종목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그 회사의 알짜를 빼가지고 물적 분할을 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장으로 인해서 굉장히 자금이 그쪽으로 많이 쏠렸죠. 다만 본 회사들, 모 회사들이나 그 그룹사들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아직도 바닥에서 헤엄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업종들이 부활하려면은 그런 종목들이 부활하려면 뭐가 부활해야 되냐? 전반적으로 배터리 시장이 부활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시장은 일단 들어가는 재료들이 있잖아요. 배터리에 들어가는 재료들.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표적인 그 소재들이 들어가는데 그 소재들에 대해서 중국의 업체들이 후발주자로 들어왔지만은 굉장히 많이 치고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던 점유율을 많이 뺏어갔습니다. 단가로 후려치는데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하여튼 중국은 인해 전술이 되다 보니까 예, 모든 걸 단가로 다 원가로 그냥 예, 우리나라를 따라잡으려고 하죠. 굉장히 예, 그런 부분에서는 마음에 안 들지만은 우리는 그거를 뭘로 극복을 해야 되냐? 기술력으로 극복을 해야 되죠. 기술력이 압도적으로 좋아버리면은 예, 단가가 아무리 좋아도 고급 차에 못 넣거든요. 일반 중급 차에도 못 넣습니다. 하지만 중국도 기술력이 지금 그다지 나쁘지 않다는 게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자, 봅시다. 최근 전기차 업종은 이제 풀어야 할 과제가 좀 많습니다. 어떤 거냐? 일단은 중국과의 대결에서 이기려면은 기술력을 한 단계가 아니라 두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품질을 두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든가 기술력을 두 단계 업그레이드 하든가 아니면 원가를 중국과 좀 맞출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풀어야 할 숙제인데 자, 2차 전지가 최근래에 들어와서 양극화 상태예요. 올라가는 종목은 많이 올라갔지만 떨어지는 종목은 아직까지 바닥에서 헤엄치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반등,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안 나왔죠. 예, 미미하죠, 굉장히. 에코프로 차트 뭐 제가 이제 보여드릴 테지만은 그냥 바닥에서 놀고 있습니다. 예, 최근래 가장 저가 근처에서 놀고 있는데 자, 이제 슬슬 조만간 2차 전지 배터리 종목들이 반등이 한번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판단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종목도 거기에 발을 좀 얹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업종 자체가 향후 뭐 나쁜 업종은 아닙니다. 향후 성장성이 아직 더 많이 남아있는 업종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전기차를 조금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다. 제가 이제 한 세 달 전이죠. 세 달 전만 해도 배터리 관련주는 쳐다보면 안 된다 그랬죠. 네. 예, 왜냐? 주가가 하락하는데 배터리가 제일 먼저 두드려 맞을 텐데 뭐하러? 당연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업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고 그럼 관련 종목에 대해서 우리 종목 자료집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상 배터리 업황은 지금 부진하지만 그래도 신규주들만이 훨훨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 속에서 전문가님이 포착한 이슈 종목 또 어떤 종목일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종목 자료집 준비되셨죠? 아, 네, 준비됐죠. 네, 화면을 통해 함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일단 차트상 보면 그래프가 미끄럼틀 타듯이 쭉 내려와 있는데 관건은 업황 개선이 나와서 반등이 나와줄지일 것 같습니다. 그 모멘텀 그리고 매매 타이밍 전문가님과 함께라면 종목 자료집을 통해 공개를 해드리니까요. 지금 빠르게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안내되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리치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이 네. 이슈 종목에 대한 도움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이슈적용에 대한 도움말을 먼저 드리기 전에 네, 우리 차트를 먼저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고 네, 도움말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습니다. 차트가 너무 예쁘잖아요. 네, 차트 보시면 어때요, 기가 대표님? 막히게 내려와서 지금 진입해야 되지 않을까 두근두근 거리게 하는. 귀가 막히면 방송하기 힘든데 안 되죠? 네, 자 어쨌든 제가 이런 개그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지 마세요. 저 굉장히 젊은 세대입니다. 자, 어쨌든 자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이 종목은 반토막 정도가 아니에요. 네, 보이시죠? 반토막 정도가 아닙니다. 이미 반토막을 넘어선 한 70으로 종목이 70으로 빠졌어요.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 종목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코스피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이에요. 와, 네, 여러분 이렇게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시총 30위권 내로 하겠습니다. 30위권 내에 있는 종목입니다. 코스피 30위권 내는요 엄청난 우량 종목이에요. 몸집이 엄청 예, 크겠네요. 몸집이 엄청 큰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 지금 바닥에서 헤엄치고 있는 중. 네. 예, 바닥이 어딘지 모르겠으나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바닥이 어딘지 압니다. 왜냐? 저는 전문가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바닥을 잘 찾았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드렸을 때 손절 10%만 잡고 들어가도 손절이 안 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뭐 신도 아니고 신처럼 매매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자, 이번에도 이 종목을 제가 종목 자료집을 노란톡방에 드렸습니다. 거기에 매수가, 손절가 써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손절 몇 프로 잡고 들어갔는지. 9%? 8% 정도만 손절 잡고 이 종목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손절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다음 기회에 보시면 알겠죠. 제가 지금까지 2달 동안 한 종목도 손절이 안 됐으니까 어디 이 종목도 손절 안 되고 좋은 수익권의 종목을 창출할 수 있을지 한번 두고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이미 시청자분들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가신 분들은 이미 매수가 된 종목입니다. 예, 근데 아직 여러분들이 매수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매수를 할 수 있다. 자, 이 종목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뭐 2차 전지주 별로 큰 이슈는 없습니다. 뭐 중소형 대형 전지를 다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얘는 배터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도 조금 약간 발을 걸쳐 있다. 그 부분도 같이 공정을 하고 있다. 사업 부분이 같이 있다. 그리고 바닥을 지지하면서 조만간 이제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좀 강하다라고 생각되니까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솔직히 한 20분 정도 설명을 드리고 싶으나 제가 방송할 수 있는 방송 시간이 딱 1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은요. 제가 방송 끝나고 내일 오전 장 시작하기 전에 8시에 노란톡방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걸로 하고요. 저는 또 우리 앵커님이 저희 방 들어오는 방법 안내해 드리고 이슈 종목 두 번째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자료집 올려드렸고요. 받아가실 수 있는 노란톡방은 하단에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안내가 되고 있죠. 샵 3989번으로 리치 문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하단에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이용하셔서 스캔하시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는 준비해주신 두 번째 이슈 확인을 해볼게요. 바이오 귀신이신 전문가님이 이번 주도 바이오 관련주 들고 와주셨는데 여긴 또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이 바이오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자주 드리면 안 되는데 네. 왜냐면은 바이오 종목만 했다 하면은 자꾸 이제 너무 빠르게 수익이 나니까 제가 바이오 종목을 지금 최근에 한 3개월 동안 한 6개 들고 왔는데 네. 네 종목은 다 금방 나가버렸어요. 너무 수익이 빨리 나서. 근데 이제 두 종목은 지금 아직 천천히 가고 있는데 하여튼 곰이 좀 느리잖아요. 네. 곰이 좀 느려요. 곰 우르사 느리잖아요. 대웅제약 지금 수익 중입니다만 느리게 수익 중입니다. 한 10% 정도 수익 중인데 네. 느리게 가고 있는데 어차피 대웅제약이라는 종목 자체가 좀 느린 종목일 수밖에 없어요. 다만 굉장히 안정성이 있죠. 그리고 대웅제약은 뭐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가 아니라 유통에 더 많은 네. 베이스를 갖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유통과 판매 베이스를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느릴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블루오션이라고 얘기하기엔 좀 어려운 종목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오늘 가지고 온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는 블루오션도 아니고 레드오션도 아닌 얘는 짧게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 제가 이제 이전 방송에서도 들고 나왔었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문제는 이전 방송에서는 조금 말할까 이제 진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가격대가 안 맞아서. 가격대가 이 종목 같은 경우 자,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가격대가 차트 잠깐만 보겠습니다. 가격대가 맞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종목을 드릴 수가 없었는데 바이오 업종부터 먼저 일단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업종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최근 들어 이제 증시가 고점에서 밀려도 최근 들어서 고점에서 밀렸을 때도 바이오 종목들은 잘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뜻이냐? 바이오주는 주가 지수의 영향을 다른 종목보다는 덜 받는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향을 아예 안 받는 거 아닙니다. 받긴 받되 덜 받는다. 그리고 이제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관련주는 너무 많죠. 바이오 관련주. 뭐 최근에 많이 핫했던 거는 뭐 레오캠 바이오 있죠. 레오캠 바이오가 이제 1조 넘은 기술 이전 비용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레오캠 바이오가 굉장히 상승률이 좀 컸었고요. 그 레오캠 바이오도 제가 한 달 전에 이미 말씀을 생방송에서 들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뭐 관련주로는 엑서스 바이오, 휴마시스, 시젠, 랩지노믹스 등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에 대한 종목 자료집을 한번 받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공략해볼 만한 오늘의 두 번째 종목 자료집 바로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 종목 짧게 치고 빠지면서 연말에 여러분의 따뜻한 수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문가님, 종목 설명도 좀 빠르게 바로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종목을 좀 보시면 알겠지만은 차트가 이 차트가 이제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굉장히 확 올라가는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슈가 터져가지고 올라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다만 이제 그 전에는 이 가격대에 있다 보니까 잡지를 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매수가가 왔다.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당장 내일 매수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들고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바로 자료집이 올라가 있으니까 바로 들어가셔서 종목 매수가, 손절가 이렇게 막 몇십 프로 막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인데 손절 몇 프로 잡았을 것 같아요?
앵커님 몇 프로 잡았을 것 같아요? 당연히 10% 미만이겠죠. 8%. 어. 아, 그렇죠. 네, 정답입니다. 네. 8% 손절 잡고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손절이 안 당합니다. 왜냐? 그만큼 바닥에서 잡으면은 자신이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슈 1, 2까지 다 끝내고 이 종목들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께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종목 자료집 모두 올려드렸고요. 더 자세한 설명까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톡방 안으로 들어오시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안내해 드립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혹은 샵 3989번으로 리치 두 글자 입력 후 문자 보내주시면 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방법으로 저희 방송 시간 5분도 채 남지 않았으니까요. 서둘러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시간 네. 관계상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또 히든 종목 바로 또 오픈을 해주실까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해상화물 운송을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그러니까 업종이 그냥 조선해운이겠죠. 조선해운인데 조선해운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리치 전문가님이 지난주에 갖고 온 거 그거 아닌가?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제가 뭐 그걸 또 히든으로 갖고 나왔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자, 해상화물 운송을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얘의 특장점은 벌크 화물만 운송하는 게 아니라 비벌크 화물 운송을 서비스까지 영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합적인 화물 운송에 특화된 회사다. 그러니까 이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백화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백화점.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전문용품을 파는 전문점이 아니라 백화점에서 모든 걸 다 파는 해양 운송 쪽에서는 모든 걸 다 담당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최근에 있어서 주가가 엄청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회사 말고 다른 회사하고 M&A 건에 연계가 돼 있어가지고 이 회사가 주가가 계속 좀 많이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단 지지선까지 추가적으로 좀 더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시죠. 자, 이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 끝에 보시면은 2020년 차트, 2020년부터 지금까지의 차트 굉장히 넓게 퍼진되어 있는 차트를 굉장히 늘려놨습니다. 왜냐? 아래쪽 라인, 밴드 라인을 찾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거기에서 이제 이 라인까지 지금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이 라인까지 기다리면은 이 라인까지 떨어진다면은 매수를 하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솔직히 얘가 이런 식으로 자 보이시죠? 계단식 하락, 우하향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내려오는 걸 어떤 효과라고 하냐면 볼린저 차트 형태로 내려왔다고 보시면 돼요. 하향 볼린저 밴드 형태 차트로 내려온 건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여기 하단 추세선 지지선 라인까지는 떨어져야지만 얘가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안 좋은 이슈가 있는데 이 이슈 곧 있으면 끝나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종목 자료집을 지금 당장 드리고 싶지만 원래 히든 종목은 항상 알죠? 앵커님 다음 날 오전 네. 8시에 제가 드린다는 거. 네. 자,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우측 하단에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노란톡방에 입장을 하셔야지만 이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겠죠. 뭔지 궁금하시죠? 지금 안 가르쳐 드립니다. 절대. 우리 앵커님도 지금 몰라요. 뭔지 모르시잖아요. 네, 모르죠. 네, 제가 알려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차트만 보고는. 여러분들이 이 힌트 가지고만은 이 종목을 알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타점도 알 수가 없겠죠. 이 모든 거는 전부 다 어디서 알려드리죠? 노란톡방입니다. 그렇죠. 자, 이 부분 우리 앵커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뭐 종목명을 유추하셨다라고 하더라도 종목명보다 중요한 건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그 명확한 매매 타점이겠죠. 들어오시면 매수가, 목표가, 비중, 손절가 정말 아낌없이 그 전략까지 제시를 해주실 거니까요. 지금 바로 톡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오늘의 이슈 종목 2개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 함께 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2가지 마지막으로 안내해드립니다. 받는 이에 샵 3989번 입력하시고 리치 단 2글자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고요. 혹은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이용하셔서 이 QR코드 빠르게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들어오시죠. 연말 또 따스하게 뜨겁게 평안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다가오는 2024년에도 저희 톡톡한 주선생 그리고 리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대응해 보셨으면서 수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연휴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